안녕하세요. 내맘주치 노충구 원장입니다. 제가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서 많이 듣게 되는 질문이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한데 혹시 ADHD는 아닐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아이의 산만함이 ADHD인지 아니면 단순한 산만함인지 궁금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ADHD를 두뇌의 전두엽 발달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자기조절 부족 단계로 ADHD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엽의 성장 발달이 다소 약해서 계획이나 약속을 못 지키거나 할 일을 끝까지 못하는 경우들이죠. 좋아하거나 흥미가 있는 것에는 집중을 잘 하지만 조금만 지루해지면 금세 흥미를 잃거나 꾸준하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전두엽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하면서 좋아지는 경우는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의 집중이 부족한 단계로 ADHD를 의심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좀 더 문제가 되면 지루한 것을 잘 못 참고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해서 문제가 많아지게 되죠. 수업 시간에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고 물건을 잘 잊어버리거나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행동 조절이 잘 안 돼서 ADHD가 아닌가 의심이 되는 단계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전두엽 발달이 약간 늦어서 산만하기는 하지만 아직 ADHD까지는 아닌 상태로 이 시기에 전두엽 발달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면 ADHD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학습 부진 단계인데 ADHD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전두엽 기능이 많이 약해지면 학습을 할 때 이해가 잘 안 되고 집중력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를 해도 성과가 잘 안 나오게 되고 점차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학교나 학원 선생님으로부터 아이의 학습 태도나 집중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게 되면서 부모님이 ADHD라고 확신을 하고 치료기관을 찾게 되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문제 행동 단계로 ADHD가 좀 더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더 저하되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쉽게 욱하게 되죠. 그러면서 충동 조절이 쉽지 않게 되고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본인 위주로만 생각을 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이런 문제 행동들로 인해서 학교에서 폭력위원회가 열리기도 하고요. 담임 선생님이 아이의 ADHD 약물 치료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는 이미 ADHD로 진행이 된 상태로 학습 부진이나 문제 행동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아이들이 전두엽 발달이 계속해서 지연되게 되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ADHD가 아니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5, 6학년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그때는 ADHD라고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이런 경우이죠. 다섯 번째 단계로는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단계로 ADHD가 점차 심해지는 단계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 다른 것들에는 쉽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게임이나 스마트폰 등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뇌에서 욕구 영역만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스스로 욕구를 조절하기 힘든 상태가 되는 거죠.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폭력적인 행동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반사회적 단계로 ADHD가 매우 심각해진 상태입니다. 전두엽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어서 말과 행동이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과잉된 욕구는 항상 채워지지 못해서 항상 욕구불만 상태입니다. 그래서 타인과 세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규칙과 규율을 지키지 않는 그런 반사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선생님이나 전문가들의 상담, 조언 등을 전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등 대부분의 치료가 효과를 보기 힘들어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단계는 전두엽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가 되어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 또 반사회성, 이런 ADHD 문제가 매우 심화되게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정신과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인까지 이 ADHD의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정신과 약물 치료와 함께 이 전두엽 발달을 직접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무조건 ADHD는 아닌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두엽의 발달 정도에 따라 이 6단계 중에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산만한 아이와 ADHD를 구분하는 6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뇌마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좋은 정보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지지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